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의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이 방법대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행정고시 46개가 수석하시는 분이 이렇게 써서 단권화를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에 목차가 있어요. 문제 해답 목차대로 만드는 단권화를 합니다. 기출문제를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문제가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시험에, 주관식 문제에, 그 주관식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 패턴대로 단권화를 시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해요. 문제를 풀면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요 주관식 답을 써야 되는지 목차가 있죠. 예, 목차. 그 순서대로 단권화를 시켜요. 이런 식으로 단권화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주관식은 단권화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해답 적는 순서대로 적으세요. 기본적인 포메이션이 있거든요. 이 포메이션대로 단권화를 시켜서 그대로 읽고, 그거를 읽은 그대로 단권화를 해서 자주 보시고, 그거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면 그대로 바르세요. 근데 사례집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관련된 목차를, 예를 들어서 사례로 문제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문제가 물어보는 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요 문제의 가장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기본적인 유형들의 쓰는 순서가 있어요. 그 쓰는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꼭 넣어야 될 내용들을 목차화 시킵니다. 해답 목차예요. 사례집인데 하나하나 사례가 아니라 사례를 일반화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례를 쓰는 게 아니라 사례를 일반화 시킨 목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법대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행정고시 46개가 수석하시는 분이 이렇게 써서 단권화를 시켜요. 요런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근로시간과 같은 뭐 요런 거 나왔다, 요러면 요와 비슷한 요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요 비슷한 노동자 공급, 뭐 소득 여가 선택 뭐 이런 거 관련된 문제가 사례들이 많죠. 이 사례를 일반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례 하나하나에 뭐 12시간 요런 게 8시간 12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례에서 요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내가 목차를 써주고 풀어줄 거다라는 거를 일반화 시킨 것이 이제 단권화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따로따로 목차를 잡지를 않고, 내가 주관식을 문제를 쓸 때 어떤 식으로 목차를 쓸지 일반적인 목차를 잡고 그 목차대로 단권화를 시키는 방식을 씁니다. 저는 뭐 요걸 쓰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단권화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중에서 뭐 수석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서 그대로 답을 쓰는 경우도 있고, 기본서 그대로 답을 쓰지 않는 것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달라요. 기본서 목차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 문제도 있고, 기본서 목차 그대로 들어가는 것도 돼요. 그럼 만약 기본서 목차 그대로 들어가는 주제라면은 기본서 그대로 단권화 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단권화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문제를 바르면 되잖아. 단권화를 왜 못합니까? 서술형 주관식을. 그러면 단권화 시켜놓으면 그대로 아웃풋 연습이 되는 건데? 예.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문제에서 어떤 거를 물어보는지 목차와 잡고, 그 목차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단순 목차가 아니야. 이 문제별로 무엇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까지를 단권화 시키는 거예요. 단순 기본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잖아요. 설명을 빼고 내가 문제 적을 것만 단권화를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특히 요거는 사법고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들 공감하는 내용인데, 주관식 답이 여러분 쓸 때 실제 써보면 어떠냐 하면은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꼭 들어갈 단어가 필요해요. 그게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이 출제자 뭘 물어보고 싶은지가 있겠죠. 답에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 그게 있어요. 그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단어만 들어가면은 내용은 상관없어요. 다른 내용들은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채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주관식 문제라는 게 교수님들이 마음대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답이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주관식에서 답이 틀리면은 기본적으로 점수는 일단 깎고 들어갑니다. 어떤 단어나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몇 점 주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요. 채점을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관식도.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단어나 문장, 요런 것들을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연결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주관식 이걸 적어야 되는데, 야,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서 내가 적지? 라고 생각하는데,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꼭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뭔지 그거를 보시고 그 단어만 적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연결하세요. 뭐 이제 대충 말이 되도록 연결하면 돼. 어차피 시험장에서 주관식 쓰다 보면은 어법이 잘 안 맞아요. 쓰다 보면 주어 동사 잘 안 맞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해줘요. 왜 이해를 해주냐 하면,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데 100% 막 어법 다 맞게 문장을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단어들이 정확하게 들어갔느냐, 이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공부를 하실 때도 이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를 연결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관식 시험 문제 연습할 때 되게 도움이 돼요. 요거는 제가 요거를 어디 적어놨냐면은 제 시험의 기술 책에 요걸 적어놨어요. 시험의 기술이라는 책에 제가 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요거를 제가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이 저기 같이 조선심판원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 책을 열심히 읽었더라고요. 그럼 공부도 끝났는데 공부를 하더니 야 이거 너무 좋대, 이거 맞대, 자기가 봐도 이거래. 주관식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너무 좋은 방법, 너무 설명 잘했다 이러면서 본인이 막 흥분하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주관식은 좀 달라요. 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특히 문제를 많이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가장 빈출되는 유형을 보고 어떤 식으로 목차를 잡아서 쓸지, 어떤 문장이나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를 잡으세요. 그리고 잡고 그걸로 단권화를 시키세요. 그러면 단권화와 문제가 이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단권화한 문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 풀 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각자 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같이 붙여서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패턴을 만들고 내가 해답 어떻게 만들지를 해서 그걸로 단권화를 시키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객관식에서는 단권화를 했는데 주관식에서는 어떻게 단권화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문은 들지가 않아. 전문직 시험이 아니어도 다 해당되죠. 웬만하면 다 해당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주관식 시험을 문제를 풀었습니다.